솔직히 적정 주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적정 주가 100배, 뭐 TTM 기준하면 200배까지 가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EPS가 가는 방향으로 주식은 간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바로 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 보고 바로 털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죠.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기준과 원칙에서는 중요한 거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준 중에 기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미국 주식 캠퍼스가 1기가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2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래서 이전의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장 읽는 시야가 하루아침에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패, 수없이 실패하고 복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만한 그런 투자 철학과 방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란 개념이 없었어요. 차트만 보고 재무제표 정도만 읽고 그렇게 했는데, 뭐를 믿고 장기를 하냐, 그게 이제 제일 저한테는 와닿는 거였고, 하는 애들을 봤죠.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 애들은 기본이 5년, 그러니까 최소 5년은 보고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매일매일 이렇게 차트 보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EPS가 가는 방향으로 주식은 간다. 그다음 매도 기준은 트렌드, EPS의 전망치라든지 이런 거, 리비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때는 매도 기준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이다. 제가 했던 경험을 비춰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매도 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솔직히 우리 일반인들이 매도 기준을 잡기는 힘들어요. 진짜 시사를 자주 다녀서 그 회사의 사장을 만나고 정도 뭐 전무라든지 그 이상급을 만나서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뭐 그 사람들만 아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차트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매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매도를 하면서는 일단은 차트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방문하지 않는 한 나만의 기준을 잡아서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리비전 있죠. 리비전. 그러니까 EPS 리비전 전망치. 그 전망치 이제 스킹 알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망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망치를 보면은 이제 전망치가 이제 줄어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아이온큐 이런 것들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간다. 대신에 뭐 아브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아미나 이런 것들은 전망치가 계속 높아져 간다고. 그러니까 전망치가 일단 줄어져 가는 앞으로 시장 전망이 그렇게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도 매수는 그나마 이제 조금 분할 매수는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분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실제 매도는 분할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도도 분할이 중요한데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수 역시도 사람의 그 탐욕이고 매도도 이제 탐욕과 공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바로 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 보고 바로 털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죠.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고 익절 조금씩 해나가고,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 차트하고 같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정 주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적정 주가 100배, 뭐 TTM 기준하면 200배까지 가는데, 그게 어떤 때는 200배, 어떤 때는 100배, 어떤 때는 50배, 그걸 갖다가 그게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EPS를 일단 집중하고, 그다음 밸류에이션은 이제 몇 배 줄 거냐, 자 그게 문제인데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절대가치 이런 거 잘 안 쓰는 이유가, 절대가치는 저게 뭐 할인율하고 성장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성장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저게 DCF 모형은 뭐 맥도날드 플랫하게 가는 회사들은 DCF 하면 대충 잘 맞는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주가 저거 DCF를 해가지고는 잘 안 맞아요. PE 레이쇼가 가장 잘 맞고, 그다음 아니면 EBITA 그 정도. PBR 많이 쓰는 이유는 저거는 이제 적자기업 있죠. 적자기업 아이온큐 같은 거 많이 떨어졌을 때 정말로 내 지금 장부 가치 대비해서 이 정도 가격에 사도 부도 나도 돈은 건지느냐, 그거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 PSR도 마찬가지고, PBR, PSR은 적자기업에 관해서 보는 거고, PER을 중심으로 하고 PER하고 플러스 EBITA 정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공격수 완전히 스트라이크 이런 거는 뭐 아이온큐, 로켓랩 이런 게 되겠죠. 그 아이온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양자라는 건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역전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알 수가 없는 회사니까. 물론 매출은 많이 뛰고 있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당연히
초공격수겠죠. 그런 종목에 너무 많이 몰빵하면 안 되죠. 모든 포트의 1%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초공격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같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리비전도 좋고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뭐 10%, 15% 이상 들고 가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그다음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격수죠. 또 앞으로도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적자 기업인데 그거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들고 가는 거고, 흑자 기업은 트레이딩 할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좀 들고 가는 편이죠. 그다음에 뭐 좋은 종목들, 반도체 가는 종목들, 밑에서 잡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고 있죠. 뭐 일라일릴리라든지 그런 종목들, 밑에서 저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수비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방어주 중심으로 돼 있는 것들. 근데 헬스케어나 이런 게 모든 종목들은 다 그냥 우량주만 다 들고 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뭐 한 10% 그렇게 뭐 5%라든지 10% 그렇게 나눠 가지고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2 명에서 3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들고 가고 있고, 그다음 미드필더도 한 2 명에서 3명 정도, 그다음 공격수는 한 5 명에서 6명 정도 그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고런 식으로 해서 수비, 중간, 미드필더, 그다음 공격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보면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20% 들어가면 정말로 맥스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캐파가 너무 커질 때 있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몇십만 불 인제 뚝 불어났을 때는 그걸 갖다가 계속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났다, 그렇게 했을 때 한 25% 내지는 30% 드러내고 또 현금으로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들고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단을 좀 맞추는 가운데 있죠. 그렇게 해서 인제 조절을 좀 하는 편입니다. 현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이 가격대 와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금이 없으면은 일단 마음에서 '여기서 안 올라가면은 내 게임이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다스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3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마인드, 그다음에 메소드, 그다음에 머니 마켓, 자금 관리인데 그만큼 돈 관리가 중요하죠. 남의 돈 빌려 가지고 주식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쫓기는 돈, 만기 있는 자금, 만기 있는 상품 레버리지 해 가지고 한다, 그것도 힘들고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야 되는데, 이기고 들어가려면 현금도 있어야 되겠고 자기 돈이어야 되겠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이기지 다른 건 다 안 된다고 봐야죠.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제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거겠죠. 이제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기업의 변화에 맞춰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 하나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시장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줄일지 또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교체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캠퍼스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계속해서 함께하고 점검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캠퍼스 이기는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초보나 또 투자 경력이 많으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또 조급해하지 않고 또 자신만의 속도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이런 분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주식이라는 게 이게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1 년, 2 년, 3년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것들을 해 봐야 인제 몸으로 체험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도 판단이 많이 흔들리죠. 이 뉴스 들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저 뉴스 들으면 저렇게 하고 싶고, 또 좋은 기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감으로 또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그런 분들이 캠퍼스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기가 있겠죠. 산업의 주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판단을 갖다가 뭐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노하우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국가가 어디에다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바뀌고 바이든에서 트럼프 바뀌고 이제 국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싱킹 알파라든지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52주 신고가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꾸준히 체킹하시면은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돈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 종목들을 인제 계속 인제 매주 아니면 매달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그 종목에 공통점이 생겨 있고 지금 같은 거는 반도체 장비가 계속 그런 게 떠오르고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돈이 움직이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똑똑하니까 미스터 마켓이면 IQ가 많으니까 걔가 먼저 가는 종목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주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 장기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LTA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거기 가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이제 어디서 하느냐 결론은 뭐 기업의 실적 어닝스콜 할 때 알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들어가서 아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이제 이게 PBR 안 쓰고 PER을 쓸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캐칭하는 거는 이제 주가가 먼저 캐칭을 하는 거지 우리가 캐칭하기는 조금은 느리다. 결론은 일단 뭐 회사들이 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컨퍼런스 콜 할 때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답을 하구나 그런 데서 뭐 계속해서 캐치를 해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또 항상 먼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흘러왔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크 저커버그 같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중퇴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왔구나. 그 회사의 히스토리는 결론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거든요. 장투자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사람의 밸류에이션 80%를 한다고. 그 회사의 CEO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게 결론은 회사의 히스토리니까 사람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업력을 해왔든지 그런 것들을 해나가죠. 결론 연결성이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중요한 건 이익이다.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냐.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구조에 있어가지고 독점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자기의 마켓쉐어가 있는지 앞으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다음에 템 시장이라고 하죠. 템 시장이 얼마만큼 성숙이 돼 있는지 이제 그래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을 이해하는 거 무슨 회사인지 어떤 뭘 하고 있는지 뭘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시대에 맞게 만들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OP 마진은 GP 마진이 계속 증가될 수 있는지 그다음 그 성장률이 언제쯤 꺾이는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실을 피하는 게 투자겠고 근데 손실을 피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일단 내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그 중에 한 1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고 그 100만 원 가지고서도 50만 원을 현금을 놔놓고 그게 잘 되면은 또 그 나머지 돈을 갖다 투입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50만 원이 있으니까 다시금 투자를 해보고 안 되면 3등분을 해서 투자를 해본다든지 해서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적은 돈도 일단 현금 보유를 항상 하시면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새롭게 여러 가지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안 갔다고 해서 너무 닥달할 필요 없고 다른 종목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만이 거기 맞게끔 갈 수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준과 원칙에서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준 중에 기준이 되겠죠.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죠. 답이 없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혼자만으로 해서는 좀 만들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또 토론도 해가면서 같이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좋은 성적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배움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바로 미국 주식 캠퍼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